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국가별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저커버그가 AI용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과 윤 대통령을 만나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일본도 자국 내 TSMC 공장 건설에 대한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경쟁이 한국의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요즘에 주식시장은 AI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AI 산업이 대세입니다. 역시 그중에 핵심은 AI 오브 더 AI, AI 칩, AI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자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 자신들만의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했었고 우리나라와 어떤 밀접한 좀 관련을 맺고 싶어 한다. 이런 우리가 추측과 또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 AI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와중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돼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크 저커버그, 메타가 AI 반도체가 필요해야겠지만은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정들 소화했는지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마크 저커버거 메타의 CEO고요. 네.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방문 워낙 화제가 되었던 지난주 뉴스인데 그 뉴스 자체는 사실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앞뒤에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마크 저커버거 메타 CEO가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달에 왔었죠. 지난달 말에 왔었고요. 처음에 입국을 한 직후 바로 이제 기업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의 기업의 총수와 CEO를 만났고요. 그 다음 날 마지막 출국 날인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기업과 정치권 전반적으로 두루 만나고 떠났다라는 점에서 뉴스로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기업 쪽에서는 LG와 삼성을 만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마 만나고 나서 LG는 공식 뭘 논의했다를 발표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 LG와 삼성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을까요? 우리가 좀 추론해 볼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LG부터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스마트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XR이라고 하고요. VR, AR, MR과 같은 여러 가지 가상 현실, 그런 혼합 현실과 같은 개념들을 모두 포함한 걸 이제 요즘에 확장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 사실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의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원래 페이스북이지 않았습니까? SNS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꿀 만큼 원래는 메타버스에 올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메타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뜨지를 못하자 계속해서 좀 일을 미루두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사 이름을 바꿀 만큼 지금 회심의 일격,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올인을 할 생각을 계속 칼을 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LG와의 협업을 이룰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LG에서는 XR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와의 협업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즉 이 확장 현실, 메타의 넥스트 먹거리입니다. 다음 먹거리에서 어떤 걸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바로 오너와 오너가 만났기 때문이죠. 사실 뭐 CEO급이나 그 정도 급이면은 좀 공식 발표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이재용 삼성그룹의 회장과 메타의 창업자 그리고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단 둘이서 사실 마크 저커버그의 와이프까지 세 명이서 만났다고 네. 합니다. 셋이서 만찬을 가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는 사실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XR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네. 이 VR 기기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타와는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XR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반도체 칩에 대한 협력이 아마 오갔을 것이다 추정되고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AI와 관련해서 메타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 칩을 포함해서 60만 개에 달하는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겠다. 네. 이를 바탕으로 메타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올인했었지만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요.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삼성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가려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이제 유리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도 우리도 SNS를 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그렇죠. 수 있겠고 그렇다면 한번 AI 비즈니스에 뛰어들어도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긴 한데 이 다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로 아마도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협업 이 얘기가 더 커졌는데 추동호 기자 이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까? 가령 대만의 TSMC는 지정학적 변동성이 너무 그렇죠. 크다라는 말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뉴스는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진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나눠갔습니까? 네, 첫 번째로 기업을 만났고요. 네. 이 마지막 출국 전에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개별 기업단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국가적 지원, 이 보조금이 받쳐줘야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각 정부의 대표를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수상이라든지 이 대통령 단위에서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어줘야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이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먼저 기업을 만났던 마크 저커버거가 마지막 날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즉 한국 정부는 과연 메타가 가져가려 하는 이 인공지능의 반도체 칩 사업에 대해서 네.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 이를 사실 확인해보는 자리였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대통령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것이 몇몇 개 있기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TSMC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예. 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했던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짜 그렇게 말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이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50%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기업이 바로 삼성이죠.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 어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SMC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아마 구체적인 뭐 협의안이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통령과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힘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살펴봤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평가해볼 요소는 있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TSMC의 지정학적 변동성 이제 이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잠깐 그러면 이제 이 마크 저커버그는 파운드리를 TSMC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한테 좀 일부 바뀐다는 뜻 아니야?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니까 또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추동 기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정말로 TSMC가 다 가져가고 남은 시장이라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위탁 생산을 할 정도의 좀 수준과 가능성이 좀 되나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 경쟁력적 네. 측면에서는 TSMC가 훌륭합니다. 수율도 좋고요. 잘 네.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요. 삼성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는 좀 네. 부족하다, 아쉬움이 네.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 사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독점을 해버리니까 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로 전환을 하려 하는데 엔비디아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았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AI도 애를 쓰고 있고요. 네. 메타도 사실은 현재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아마존도 만든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예. 모든 기업들이 만들려는 예. 이유가 이 엔비디아의 독점 시장이 문제되고 있다라는 예. 측면인데요. 이게 생산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생산 부분, 이 파운드리에서도 네. 사실 독점 기업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협상력에서 독점 기업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인공지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걸 잘 네. 알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TSMC에 너무 종속돼 버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조금 더 힘내주고 이 국내 기업들이 좀 더 힘을 내주기를 네.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이제 물밑의 눈치 싸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감안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다들 빨리 구만전자를 향하기를 많이 원할 텐데 좀 어느 정도 좀 뭐 파운드리에서 뭐 3나노 잡았다, 뭐 잡았다 좀 이런 쾌거가 좀 들리기를 강력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엄청나게 큰 공장, TSMC 공장이 지금 일본에서 뭐 오픈했다라고 해서 뉴스도 나오고 외신도 나오고 일본도 역시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AI 시장을요. 네, 제가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의 이 일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마크 저커버거가 방한 일정 이전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왔고요. 한국 일정을 마치고는 인도로 인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과 한국, 인도가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나라이고요. 네. 각 북의 기업들도 지금 현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타를 이끌고 있는 이 AI의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 메타의 CEO가 네. 이 세 나라, 아시아의 세 국가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는 게 과연 우연의 일일까? 그거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을 찾아오기 전에 방문했었던 일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만 해도 IT 하면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을 한국, 중국과 같은 나라에 빼앗겨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IT 기술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죠. 네. 뭐 거시 경제 환경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여러 기업들도 기업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네. 더 이상은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시다 후미오 네. 총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커버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과연 우리와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점도 뉴스였었는데요. 네. 이에 앞서서 나온 뉴스가 말씀해주신 이 TSMC의 제1공장, 일본의 제1공장이 예. 지어졌다라는 예. 겁니다. 결국에는 일본과 대만의 협력이 공고해진다라는 것은 이 TSMC, 대만과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이 내수 시장도 탄탄하고요. 생산 기술력도 좋은 지역이라면 네. 이러한 변수가 지금까지는 중국 같은 나라를 견제했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또다시 급부상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일본과 같은 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좀 명성을 알리고요. 이 옛날에 그런 명성을 회복한다면 일본까지도 견제해야 되는 한국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부장은 강하잖아요. 지금도 강하죠. 거기는 워낙 강한데 강하죠. 네. 쫓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 공백이 클 것 같은데 뭐 키옥시아든 뭐든 우리가 일본을 좀 고려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뭐 예. TSMC와의 협력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 기업들도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직접 보기보다는 아시다시피 TSMC가 도요타와 같은 기업과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요타 같은 기업들도 메타와 마찬가지로 기존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네네.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이 반도체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의 핵심 산업,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이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다른 국가,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해나가는가 이 부분 정도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 한번 볼까요? 인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걸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우리 걸 뺏어가냐 뭐 이러다가 지금 중국을 미국이 좀 눌러주는 와중에 인도를 너무 키워주는 것 같은데 일본도 거의 국가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모디 비롯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저커버거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도는 왜 갔느냐?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네. 뭐 행사가 있어서 가긴 했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시장, 일본에서 한국, 중국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됐다면 어디가 가야 되느냐? 바로 네. 인도로 와야 된다라고 인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인도의 네. 이제 모디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네. 그리고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는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공장을 넓게 지어야 되고요. 대량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발해서 네. 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우려하는 거는 말씀해 주신데 일본이 과연 인도가 한국이나 대만만큼의 생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로 네.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자체는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인도가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중국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국가들이 생산을 중국을 통해서 했었는데 네. 이 중국 시장에서 한번 셧다운이 오거나 정부가 움직여버리면은 생산량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체감을 해버린 것이죠. 네. 경험치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시장을 찾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 아주 적합한 나라가 인도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도 많고요. 그만큼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땅 부지나 여러 개발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투자의 가능성 워낙 크고 내수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제2의 중국이라고 봤을 때 네.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적 측면에서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린다면은 향후 중국의 리스크를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미 네. 지금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이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시아의 제2의 아시아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면 중국 다음은 인도가 될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도 정부가 지금 보조금을 막대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인도에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고 진출을 할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올해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뭐 기술력으로 쫓아온다기보다는 그렇죠. 굴지의 공장들이 일단 인도로 향하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뭐 밸리가 만들어지고 인도에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이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마이크론이요. HBM3 익스텐션 3E의 양산을 하이닉스보다도 빨리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랑 계약까지 했다. 이 대목을 보면 야 이거 메모리 반도체에도 우리가 뭐 안심해도 되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뭐 인텔도 파운드리에 뛰어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뭐 대만, 미국, 뭐 우리나라, 뭐 유럽에서 설계 업체들 완전히 이게 춘추 전국 시대 거의 이런 상황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반도체 대전입니다. 향후 이거 어떻게 우리는 한국 반도체는 이 난국을 좀 꿰뚫고 나가야 될까요? 한국에 또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네.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던 예. 것은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쳐달라라는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근의 정책들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판은 키워놓고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은 자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한국도 거죠. 잘해요. 그게 예,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대만의 네. 협력이 강화되는 이유, 그리고 인도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 대한민국이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네. 사실 미국으로 가면 모든 것이 통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실제 막상 베일을 벗겨보니 결국에는 미국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신 AI 칩이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 미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업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인텔이라는 기업, 원래는 설계 기업으로 유명했던 기업이 네. 파운드리 기업으로 갑자기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네.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자, 라이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만약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작년 말부터 올해 네. 계속해서 감지되는 분위기라는 것. 이게 아마 좀
좀 역학관계 그리고 이해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요. 머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메모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잘하는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추동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